지난 시간에 이어 누구나 할 수 있는 용돈 관리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용돈 관리의 자세한 교수학습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이번 수업은 프로젝트 이해 및 준비, 소비와 관련된 문제 해결 학습, 대출, 신용과 관련된 문제 해결 학습, 발표 및 평가, 총 4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과정당 2차시, 연속 차시로 진행되어 따라서 총 8차시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럼 4개의 과정 중 먼저 프로젝트 이해 및 준비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해 및 준비 과정의 첫 번째 활동으로 교사는 프로젝트에 대해 안내를 해줍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앞으로 프로젝트에서 하게 될 활동과 맡을 역할에 대해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4명에서 5명의 학생으로 모둠을 구성해줍니다. 그리고 난 후 모둠별로 모둠 내에서의 개별 역할을 생각하여 모둠 서약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수업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둠 활동이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학생 개개인이 모둠 안에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교사는 강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상을 보여줍니다. 영상 자료를 통해 학생들은 수업에 몰입하고 주요 개념을 익힐 수 있습니다. 영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돈을 계획 없이 사용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소비 습관으로 과소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알게 된 엄마는 학생의 용돈을 줄이게 되고 마침 학교에서 용돈 관리 수업을 하게 되는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세 번째 활동은 앞서 본 영상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개념을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질문을 통해 올바른 소비 습관과 비합리적인 소비, 용돈 관리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예로는 먼저 주인공이 용돈을 받는 횟수와 시기, 방법과 관련된 질문과 주인공의 소비 습관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비합리적인 소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으로 용돈 관리를 잘하는 학생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올바른 소비 습관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주인공의 잘못된 소비 습관을 대하는 태도와 주인공 어머니의 입장을 고려해 봄으로써 잘못된 소비 습관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네 번째 활동은 모둠별로 소비가 관련된 미션 수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앞선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습득하였다면 이번 단계에서는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번 활동은 영상 자료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점을 정리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영상 속 주인공의 잘못된 소비 습관을 통해 자신들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불명확한 표현이나 주요 개념이 들어가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표현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은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며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정보들의 예를 들면 소비 습관 분석,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 용돈을 받는 횟수와 방법, 저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활동으로 각자의 용돈 기입장을 작성해봅니다. 학생들은 최근 4주간 용돈을 받고 쓴 내역을 떠올려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금액이 기억나지 않으면 대략적인 금액을 쓰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이번 활동이 용돈 기입장에 구체적인 금액을 쓰는 것보다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돈 기입장 작성이 끝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범적으로 작성한 용돈 기입장 자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모범적인 용돈 기입장과 자신의 용돈 기입장을 비교하고 잘된 점과 고쳐야 할 점을 찾아봄으로써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합니다. 1단계 프로젝트 이해 및 준비하기의 마지막 활동으로
모둠원들과 자신의 구매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구매 경험 중 만족스러웠던 경험과 아쉬웠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와 비합리적인 소비의 조건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용돈 관리의 두 번째 단계인 소비와 관련된 문제 해결 학습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도 이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스스로 과제 해결에 필요한 주요 개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읽기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번 과정에서 제공되는 읽기 자료는 바람직한 용돈 관리 습관을 가진 한 학생의 이야기를 활용함으로써 용돈을 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 개념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바람직한 용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제 개념으로는 희소성과 합리적인 선택,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교사는 이번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용돈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고민과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잘못된 소비 습관을 가진 한 친구의 용돈 기입장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정보를 찾아내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용돈 기입장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그 학생이 용돈으로 생기는 소득이 얼마인지, 용돈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용돈은 적당하게 받고 있는지, 소비의 패턴은 어떠한지 등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소비 패턴을 학년 수준에 맞게 막대 그래프나 비율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통해 소비의 문제점을 찾아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 4가지의 기본 개념을 소개합니다.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 4가지에는 과소비, 충동소비, 과시소비, 모방소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소개받은 학생들은 개개인마다 4가지 소비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학습합니다. 이렇게 모둠 내에서 각자 학습할 소비 유형을 정하게 되면 각 모둠별로 같은 소비 유형을 선택한 학생들과 모여 전문가 모둠을 구성합니다. 학생들은 이 전문가 모둠에서 자신이 선택한 소비 유형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하게 됩니다. 특히 각 비합리적인 소비의 사례를 찾아보고 이러한 사례가 왜 각 소비 유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는 것을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전문가 모둠에서 학습이 완료되면 학생들은 다시 본래의 모둠으로 돌아가 전문가 모둠에서 학습한 내용을 모둠원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비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학습을 마치면 마지막으로 잘못된 소비 습관을 가진 친구가 어떤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고 그 소비 습관이 어떠한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자신의 소비 습관을 반성하는 것으로 두 번째 단계, 소비와 관련된 문제 해결 학습을 마칩니다. 다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용돈 관리의 세 번째 단계인 대출, 신용과 관련된 문제 해결 학습의 교수 학습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학생들은 읽기 자료를 통해 금융의 기본 개념인 신용, 대출, 이자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이번 활동에서 학생들은 제시된 대화문을 읽고 앞서 제시한 주요 개념들을 추론하고 예측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이번 프로젝트 수업에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주요 개념 학습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새로운 수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번 수행계획서는 잘못된 소비 습관을 가진 친구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활동을 주제로 작성합니다. 학생들은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보완합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1단계에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새로이 도출된 항목들을 추가하도록 지도합니다. 소비와 관련된 문제 해결 학습. 두 번째 활동에서는 학습지를 통해 대출과 신용에 대해 학습합니다. 학생들은 학습지에 제시된 질문의 답을 찾아가며 대출과 신용에 대한 개념을 학습합니다. 대출과 관련된 질문에는 대출과 이자에 대한 질문, 대출이 필요한 때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신용과 관련된 질문에는 내가 신용할 수 있는 사람과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을 찾도록 제시됩니다. 교사는 이러한 질문 외에도
대출과 신용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해야 합니다. 금융의 주요 개념에 대해 학습이 끝나면 학생들은 잘못된 소비 습관을 가진 친구에게 조언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작성할 때에는 지금까지 배운 경제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때 학생들은 소비 습관 중 잘못된 점에 대한 근거를 잘 제시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가상의 대상에게 쓰는 편지이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한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모두 편지를 작성하면 학급에 편지를 게시하거나 친구들과 바꾸어 읽어보는 방법으로 편지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편지 쓰기까지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로 편지로 쓴 내용을 종합하여 발표할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은 발표 자료에 들어갈 내용과 순서를 정하고 모둠에서의 역할을 정합니다. 이때 역할은 발표자, 답변자, 기록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둠 내 역할이 모두 정해지면 모둠원들과 함께 발표 자료를 만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용돈 관리의 마지막 단계는 발표 및 평가 단계입니다. 먼저 학생들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발표 자료를 작성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발표 자료는 3분 이내로 발표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합니다. 또한 교사는 모둠별로 활용할 매체를 확인하여 발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각 모둠에서는 평가 역할을 정합니다. 각 평가 역할은 비합리적인 소비 4가지 유형에서 전문가로 참여했던 분야로 정합니다. 각 평가자들은 다른 모둠의 발표가 끝난 후에 분야별로 질문을 하고 그에 맞는 평가지를 작성합니다. 교사는 가능한 모둠원 모두가 앞에 나와서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이렇게 발표와 전문가 평가가 끝난 뒤에는 자기평가 시간을 가집니다. 자기평가는 모둠평가, 자기평가, 성찰일지 작성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자기평가 시간을 통하여 이번 수업을 통해 배운 점과 잘했던 점, 아쉬웠던 점을 찾아보고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성찰해봅니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활용된 역량들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이번 수업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는 기회를 마련해줍니다. 이상으로 제6강 누구나 할 수 있는 용돈관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